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끌었던 한 이야기를 매우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은 인구도 적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어디선가 흐느끼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몇몇 사람들이 헛것을 들었다고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처음 들린 것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숲 근처였습니다. 그 숲은 평소에도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해가 지면 금세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는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쯤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리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소리를 듣게 된 사람들은 저마다 그 소리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한 젊은 남자는 그 소리를 들은 후 숲 근처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 선여자가 울고 있었어 라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는 더 이상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몇몇은 이 소리가 단순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초자연적인 것이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미신이라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 언니도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 회관에서는 소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밤의 숲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와 손전등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숲은 그저 조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저 멀리서 정말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들은 청년들은 조금 두려웠지만 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의 근원을 찾기로 한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그들의 근처에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소리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한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오두막은 덩굴과 잡초로 거의 뒤덮여 있었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을 하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책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한 여인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는데 사진 속 여인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청년들 중 한 명이 사진을 들여다보던 순간 울음소리가 갑자기 뚝 그치더니 오두막 전체를 울리는 듯한 한숨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등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서둘러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울음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고 숲에는 고요만이 가득했습니다. 청년들은 오두막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지만 그날 밤의 사건 이후로는 아무도 다시 그곳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흐느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숲 속 오두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곳을 피하고 마을의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숲 근처를 지나가는 누군가는 여전히 가끔씩 그 여인이 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을의 신비한 이야기로 남은 이 공포썰은 그렇게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잊고 지내던 어느 날 밤 마을의 한 어린아이가 숲 근처에서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옛날의 공포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였는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신비한 이야기 라는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평소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공포와 미스터리 관련 이야기를 즐겨 읽곤 했다. 그 중에서 도폐교에서의 하룻밤이라는 글이 유독 눈에 띄었다. 글쓴이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폐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 학교는 20년 전 이상한 사건 때문에 폐교가 되었고 이후로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는 장소로 남아있었다. 그곳에서는 밤만 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거나 갑자기 창문이 열리는 등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날 밤 끌슨이와 친구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준비하고 폐교로 향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문이 잠겨있지 않고 슬쩍 열려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살짝 녹슨 철문을 밀고 학교 내부로 들어가자 특유의 오래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기운이 그들을 감쌌다. 친구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각자 준비해온 장비를 챙겼다. 그들이 처음으로 들른 곳은 강당이었다. 낡은 피아노가 구석에 놓여있는데 건반이 일부 부서져 있었다. 한 친구가 장난삼아 피아노 뚜껑을 열고 건반을 눌러보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피아노 뚜껑이 스르륵 닫히더니 아무런 힘도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열리지 않게 되었다. 놀란 친구들이 서로 무슨 짓을 하냐며 투덜대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그저 어둠과 긴장감이 만들어낸 우연일 거라며 자리를 벗어났다. 다음으로 그들은 3층에 있는 교실로 향했다. 오래된 칠판에는 여전히 수업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먼지가 소복히 쌓인 책상과 의자들이 마치 누구의 손길도 타지 않은 채로 세월을 견뎌내고 있었다.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교단에 올라가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옆 교실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은 그저 바람이 불어서 하나쯤 떨어질 수 있는 물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서로를 안심시켰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저녁에 가까워졌다. 친구들은 모두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소문이 무성한 2층의 도서관에 가보기로 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한층 더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독서실 칸막이에는 이름 모를 책들이 벌려진 채로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이상하게 찌그러진 책상들이 보였다. 그들이 도서관 중앙에 도착했을 때 한 친구가 여기가 그 유명한 지점인가 봐라며 카메라를 들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긴장하여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고 소리는 바로 뒤에서 나는 것처럼 가까웠다. 하지만 불빛을 비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 친구는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도서관을 나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도서관 문이 무언가의 힘에 의해 쾅 하고 닫혔다. 아무도 그 문에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소스라치게 놀란 친구들은 다시 문을 열고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곧장 학교를 벗어나기로 결정했다.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들 모두가 무엇인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직면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각자 흩어지기 전 글쓴이는 카메라를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들이 도서관에 있었던 동안 찍힌 사진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어둠 속에 불규칙하게 흔들린 흔적뿐이었지만 몇 장에서는 확실히 기묘한 윤곽들이 보였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고 그들은 결코 거기에 없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누군가는 빗기 없이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마치 그들을 보고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로 친구들은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다. 그저 그곳이 특별히 기이한 장소였다고 결론 내리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가끔씩 악몽에 시달리곤 한다. 이상한 것은 그날 이후로 그들은 가끔씩 아주 조용한 밤에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 같다고 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본 것들이 진짜였는지 아닌지를 영원히 알 수 없을지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주의 이야기는 허구이며 공포를 유발할 수 있으니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진짜 무서운 이야기 체험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던 나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자연스럽게 그 글을 클릭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떠났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경험담이다. 우리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자 주말 동안 시골로 여행을 갔다. 마을은 작은 산을 둘러싸고 있었고 우리는 그 산 중턱에 위치한 허름한 펜션에 묵기로 했다. 펜션 주인은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밤에는 절대 창문을 열지 마세요. 그리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나가보지 마세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눴다. 그러다 한 친구가 갑자기 말했다. 여기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들어본 적 있어? 그 친구는 이 마을 근처 산에 귀신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길을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친구들은 웃어 넘겼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밤이 깊어왔다. 친구들이 잠자리에 든 후에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바람 소리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갑자기 방 안이 서늘해지며 등 뒤로 소름이 돋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까 들리던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에는 확실히 바로 밑에서 들리는 듯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손이 불쑥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이상한 힘이 창문을 열려고 당기는 듯했다. 당황한 나는 순간적으로 창문을 닫고 잠갔다. 공포에 눌린 채로 뒤로 물러앉아 숨을 가다듬었다. 나중에야 친구들이 깨어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둘러댄 후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을 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귀신길에 관한 옛 전설을 들려주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길을 잘못 들어 산에 갇힌 여행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중 몇몇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그들의 혼이 아직도 그 산속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다. 펜션 주인이 했던 경고가 떠올랐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여행은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 그 창문에 달라붙었던 손의 감촉이 꿈속에 나타나거나 그 글은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화면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창문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은 그 기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스크린을 닫고 나서도 그 이야기는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